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채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결국 위메이드 측이 신청한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한 이유 뭔가요? 네, 유통량 등을 문제 삼았던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닥사 측이 유통량 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많다면서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죠. 그 후 4주 동안 수기 과정을 거쳐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소명을 넘어 증명을 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 장영국 대표는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위믹스에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했고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걸쳐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2일 해당 가처분에 대한 신문 기일이 있었고요. 어제인 7일 저녁에 가처분을 기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래소들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거래소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 상태인데요.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상패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장 폐지 쪽으로 무게를 두는 발언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앞서서 법원에 긴급하게 잠정적 처분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위믹스는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지난 2일 신문기일에 법원 쪽에서도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이 상패 결정 전까지는 조금 본안 결정 전까지는 상장 폐지를 유예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자 규모 어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위믹스 홀더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집계한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나 시가총액만 봤을 때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선 어젯밤 10시 업비트를 기준으로 한 위믹스 가격은 전날보다 53% 폭락한 54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 직전보다는 70% 이상, 그리고 전 고점이었던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98% 정도가 떨어진 가격입니다. 시총 기준으로 3,800억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편 위믹스 가격은 오늘 오후 3시 업비트를 기준으로 20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외 거래소들도 위믹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대형 거래소인 OKX는 오늘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부터 OKX에서 위믹스 현물 거래가 중단됩니다. 이외에도 후오비 등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겠다던 위메이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위믹스 토큰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위메이드 주식에 투자하던 사람들도 손해를 많이 봤고 오늘 또 한 20% 넘게 주식이 떨어지는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는 좀 합계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두고 닥사 측과 위메이드 측이 그동안 갈등을 꽤 벌여왔는데요. 이번 기각 결정을 보고 일단 먼저 닥사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닥사 측은 위믹스의 상패를 결정을 내렸던 주체인 만큼 긍정적인 반응에 짧은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닥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자정 노력을 묵묵히 이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반면 이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입장을 쭉 밝혀왔었었는데 원래도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이 예정이었는데 취소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위메이드 그렇죠. 측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메이드 측은 투자자에 사과하는 말을 먼저 전했고 장영국 대표도 내부 직원들을 독려하는 듯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측은 먼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영국 대표는 회사 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우선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임직원분들과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또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이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번 일이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 회사 위메이드와 우리 생태계 위믹스는 건재하다며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깊이 심려하지는 말라는 등의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오후 6시 정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6시 반 정도, 반에서 40분 사이에 나왔고, 예상하지 못했던 또 발언이 하나가 그 중간에 나왔는데요.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이제 위믹스 가격이 한번 출렁이기도 했었죠. 어떤 발언이었나요? 네, 닥사가 위믹스의 거래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당국과 일종의 교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한 간담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을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알았다. 이런 얘기가 돈다라는 질문을 기자가 한 겁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닥사가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관련된 법령상 규정이나 체계에 미흡할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해왔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전에도 이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서 유통량 불일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제도 적극적으로 좀 입장을 표명한 게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강도가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조치를 한 거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는 한번 봐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게 결국 향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 주체들의 결정에 적극 개입한다기보다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파급될 수 있는 피해에 주목하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큰 임팩트나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레버리지를 내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경우 결국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고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거리를 두는 듯한 멘트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의 상례에 비춰볼 때는 이렇게 두 차례나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읽힙니다. 네. 어제 사실 이 발표 말고도 굉장히 크립토 업계의 중요한 발표가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라는 회사의 송치영 의장이 지금 비트코인 허위 거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 허위 거래라는 게 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송치영 의장이 받는 이 비트코인 허위 거래의 내용은요. 우선 검찰은 두나무 측이 아이디 8번으로 알려진 허위 계정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두나무 측이 실물 입금 없이 허위로 약 1,2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입력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자동 주문 매매 프로그램으로 실제 회원이 매도 주문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본 건데요. 검찰은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이 해당 계정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허위 거래를 지속해서 약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두나무 송치형 의장 소식도 그렇고 또 어제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도 그렇고 또 합쳐보면 어제는 정말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하루 종일 그야말로 법원의 입에 마음을 졸인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교롭게도 두 안건 모두가 다 유통거래 불투명과 관련된 그런 사안인데요. 아무튼 이 송치영 의장의 허위 거래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건데 각각의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1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송 회장 등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로 매매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검찰은 임직원의 노트북과 저장 매체에 들어있던 파일을 압수하면서 적법한 선별 절차를 준수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송치영 의장의 재판 결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어쨌든 무죄가 났고 1심에서는 사실 이제 재판부가 조금 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재판부였던 것 같아요. 내용 판결문을 읽어보면. 어쨌든 이번에는 더 좀 확고한 위법한 증거 수집에 따른 어떤 기소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뭘까요? 네, 우선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을 내세워서 위믹스 상장 폐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송 회장 혐의의 무죄 판결이 나면서 업비트가 투자자 보호 그리고 투명성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되던 문제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1심에서 재판부가 송 회장 등 운영진의 허위 매매를 사실상 인정했던 점, 그리고 2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무죄 판결을 내린 점으로 봐서 송 회장 등 운영진에 둘러싼 혐의들이 없었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송치영 의장의 1, 2심이 무죄 판결로 결론이 나면서 당장 오너 리스크는 덜은 것 같지만 그래도 거래소 전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더리움이 합의 메커니즘을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올해 9월 이더리움은 합의 메커니즘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작업 증명이란 참여자들이 블록에 담긴 암호를 해독하고 검증해서 새로운 블록을 인정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지분 증명이란 시중의 디지털 자산의 거래 빈도나 양 등을 고려해서 암호를 풀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마친 이더리움을 두고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 현지 시각 7일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토큰을 언스테이킹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언스테이킹은 더 이상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 거래나 출금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언스테이킹 지원이 가능한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더리움이 지난 9월 진행한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이후 이제 비트코인만이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더리움은 향후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탈중앙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보면 뭐 이더리움이 사실 지금 스테이킹을 받고 있지만 이 스테이킹 물량에 대해서 언스테이킹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증권성이 상당히 짙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미국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고,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루미스 상원 의원은 FTX의 파산을 초래한 원인 중에 일부는 책임금융혁신법이 발효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해당 법안이 발효가 됐다면 FTX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피해가 더 적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루미스는 크리스틴 길브랜드 상원의원과 함께 지난 6월에 도입된 책임금융혁신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주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두고 증권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전해드렸던 그 상장 폐지 소식이 나왔던 위믹스도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었고, 또 루나에 대해서도 이 증권성 여부에 말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루나를 두고 증권성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네. 지난달 16일에는 테라품랩스 전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기존 금융 투자 상품을 참고해서 루나의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해서 테라 가격을 1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이 주식시장에서 주가 부양에 쓰이는 자사주 소각과 다를 바 없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이 루나가 증권의 성격을 띈다고 본 이유는 또 있는데요. 테라품랩스에서 루나 외에도 테라를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페이와 루나를 맡기면 연이율 19.5%를 보장하는 투자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같은 수익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구성 요건과 같다고 봤습니다. 앵커 프로토콜, 차이페이 등이 공동의 사업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논리입니다.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간 이유는요. 만약 테라 루나가 증권 상품이라면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폭락한 가격 때문에 손쓸 새도 없이 손해를 봐야 했던 피해자에 대한 보상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던 겁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채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